정치 파발마. 금요일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 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기다리 미스터 송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송은 마음 시큼하예요.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 송국권입니다. 저희가 이거 음을 바꿨습니다. 지금 예, 미스터 바뀌었네요. 킴인데 미스터 송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자,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네. 예, 4주 동안 자리를 비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미국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예. 미국 뭐 잘 있습니까? 뭐 미국도 엉망이죠. 미국도 엉망입니까? 자, 3주 만에 다시 합류해서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정치 파발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반입이 일절 금지된 연찬의 날 어제였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별도의 술자리를 가져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네 글자 받아보겠습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오늘 이 이야기 하다가 금요일 정치 파발마 끝내도 될 만한 사안인데 큰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라 이제 이 순간부터는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죠? 예. 국민의힘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배정현 교수님. 네. 자, 오늘 일단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형식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직이 정지된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것은 각하가 됐습니다. 네. 대상이 좀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거의 모두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제 무효가 되니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렸느냐?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상임정국위를 소집을 했고 또 그 상임정국위가 전구위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당원을 바꿔가지고 직무대행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 이 모든 절차, 방식, 실체가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절차와 방식이 문제면은 이걸 바로 잡아서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데 실체 자체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실체가 무효이냐? 일단 최고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무효니까 다 무효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당분간 아무리 이제 뭐 수습책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은 선장 없는 난파선 같은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게 끝나는 내년 1월 8일 되면 새 전당대회 없이 그냥 당대표로 복귀를 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렇게 오늘 판결이 법원의 난 거죠? 판결대 오늘 이것을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 항고 절차가 남아 있어요. 항고에 들어가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루게 되고 또 재항고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항고도 빨리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는 2, 3주 내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고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항고에서도 오늘과 같이 판결이 나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서 내년 1월 8일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아마 그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출마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일단은 이 법원의 항고 결정, 고등법원의 항고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판결 중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주호영 비대위가 다시 출범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주호영 비대위뿐이 아니라 비대위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고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준석 대표가 돌아갈 데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손해가 발생을 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손해가 엄청날 것이다. 엄청나죠. 본인은 6개월만 있으면 당 대표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비대위로 가면서 그 전에 새 대표가 뽑히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 손해가 그 우려가 된다 해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다른 비대위 뭐 절차를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 이것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항고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요.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는 많은 분들이나 또 평론가 분들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될 거라는 전망들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네. 완전히 180도 예상을 뒤집고 이런 인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속보가 지금 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 대표가 27일 내일이죠. 긴급 의총을 국민의힘 의총을 열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 내일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의총을 열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다. 비상 상황은 자치 정당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결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결론을 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내년 1월 8일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복귀하면 됩니다만 지금 뭐예요? 그 변수가 있는 것이 이른바 그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성접대 의혹 경찰 수사가 남아 있고 네. 요거 관련한 또 국민의힘의 또 윤리위 결정이 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 그러니까 당 대표 지금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추가 그러니까 재개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세 가지 변수가 있죠. 하나는 그 항고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법원 항고심에서 항고심. 네, 항고심에서 결정 나는지 하고 또 하나는 추가 징계가 있습니다. 추가 징계를 윤리위원회에서 그 입장문을 내서 추가 징계 가능성을 그 시사를 했죠. 추가 징계를 하면은 당규에 보면은 기존의 징계보다 더 중하게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원권 정지보다 더 중한 건 탈당 권유와 제명입니다. 네. 탈당 권유도 열흘 이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찰 수사가 있는데 경찰 수사가 이러면 이번 주에 이번 그 월말에 그 발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참고인 조사를 6번 다 했거든요. 다음 주쯤에 이제 네, 다음 경찰 주쯤에 수사. 아마 있으면은 네.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6개월이 아니고 내년 1월 8일에도 안 되는 거죠. 안 된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당히 이준석 대표의 앞날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면서 일단 본안 판결 가지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했는데 다시 항고심을 한다. 또 그리고 추가 징계를 한다. 그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더 깊은 더 수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빠지겠죠.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순리적인 것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원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요구한 그런 조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법원의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의 판결의 핵심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지도 체제를 인위적으로 지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 비상 상황도 외부로부터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일부러 만든 그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간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냐면은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그런 선출직 대표를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과연 해임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부당하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이 이제 사법부의 판단으로 또 보입니다.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준석 변호인단의 입장이 이렇게 발표가 됐네요.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법원의 역사적 판결이다. 네. 네. 이런 속보가 막 들어왔어요. 송국권 법무장 보실 때는 앞으로 자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네. 이준석 대표 본인한테도 변수가 있고 국민의힘이 내일 임시 의총 열어가지고 이의신청 여부들 남아 있는 거 앞으로 또 시시각각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배 교수께서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송 법무장 입장에서는 평론하는 입장에서만 보자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추가 징계나 아니면은 경찰의 수사는 일단 그 불확실하죠. 네. 불확실한가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이 이의 신청을 해서 한 걸 하는 건데 오늘 당장 나온 이야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 법원 판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대위원장을 직무대행도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당헌을 바꿨죠. 거기에 대해서 당헌 그 개정은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는데 전국위원회에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도 찾아왔지만 그 당헌을 보면은 그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받아서 전당대회 역할을 기능을 수임받아서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 당헌 당규 상에는 정당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고위원이 그때 9명 중에 4명만 참석을 했어도 의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당에서는 그때 당시 2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때 사퇴를 해서 2명이 없어서 정원은 9명이지만은 출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명이었거든요. 그래서 4명으로 의결이 된 것인데 이것을 정원 9명 중에서 과반수가 안 돼서 4명이 또 가능했다 이렇게 그 법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아, 이 좀- 부분은 사실관계니까 제가 좀 첨언을 예. 해야 되겠는데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제 당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국위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바꿨는데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그 부분이 지금 위배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송 본부장님 말씀처럼 전국의 위임사 사항이다라는 건 좀 팩트하고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 제가 그 당헌 18조에 나와 있어요. 네. 당헌 18조에 이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 기능을 수임한 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의결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자, 그 사법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 판단했잖아요. 부분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네. 좀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두 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할게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상 인용을 했다 법원이 이렇게 하는데 인용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이 효력 신청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몇 %, 이겼다고 두 분은 판단하십니까? 100% 이겠습니다. 100%라고 보는 거예요, 송 네, 법무장께서.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당을 상대로 해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각하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하나는 당을 상대, 하나는 위원장을 상대인데 이 당을 상대로 한 것은 절차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거치면서 의결을 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이것을 따진 거 절차죠. 네. 절차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건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그런데 결과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돼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 절차를 지금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하를 한 거죠. 하여튼 100% 100% 이준석의 손을 승리다. 들어준 거죠. 네, 정 저는 교수님은 형식은 50%인데 내용은 100%다. 이준석 대표의 승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선택지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 이후에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은 다시 이제 당 대표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참 대한민국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같은 상황.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네. 일단 뭐 지금 재밌는 게 M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핵관 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73%, 일반 국민 대상입니다. 관계를 유지해라는 14%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층에서도 윤핵관하고는 거리를 둬야가 58%,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라가 30%니까 이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고요. 네.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5주 연속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 지금 20%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지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하시면 됩니다. 송범장님 좀 해설 좀 더 해주실래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일단 그 긍정이 27, 부정이 64%가 나왔는데 예. 지난주하고 그 지지난주에 1% 내지 2% 반등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 포인트가 이번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대비. 네, 지난주 대비 1% 포인트가 떨어졌고 특히 이 지금 대구 경북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을 했죠. 예. 대구 경북이 보수 지지층이고 또 거기 뭐 오늘 서문시장도 가고 하는데 대구 경북이 긍정 평가가 39%예요. 부정 평가가 48%나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0% 됩니다. 부정 평가 30%.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대선 때 75%의 그 득표율을 올린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부정 평가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은 이것은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요. 지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이 며칠 전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SNS에 나왔던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1%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기술적 반등? 네, 추세 전환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이 대회비인데 지금 팬클럽에 노출 공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지지율 조사라면은 반영이 되면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역시 인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험 자질 부족, 무능.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민생을 잘 살피지 않고 네 번째가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고 결정적으로는 좀 대탕평을 통해서 인재를 고루 기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정부 출범 이후 첫 1박 2일 연찬회를 어제 했어요.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제 육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신나게 선거운동을 했던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과 함께 뛰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을지연습이라서 술은 못하지만 술 마신 거나 똑같은 그런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또 뭐 회포도 좀 털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네. 대통령 육성을 들어봤는데요. 이 얘기 중에 이제 전 정권 핑계 더는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범부장이. 그 부분이 저도 귀에 쏙 들어오던데 그때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그때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인사파동이 있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전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받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당히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가서 전임 정권에 더 이상 탓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 대해서도 계속 국제 환경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것은 지금부터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고 전임 탓 이런 것 안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부채만 잔뜩 안겨줘서 우리가 어렵다 했는데 그런 탓 안 하고 지금부터 윤석열의 방식대로 가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다고 봐야죠. 그리고 어제 연찬회 특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지성 작가의
발언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가 가장 부족하다.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해외에서 할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배 교수님. 네, 좀 인식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이 좀 할아버지 이른바 꼰대 이미지니까 여성 4명이 들어가면 되는데 보니까 뭐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고 차유람 선수 이게 이제 본인 이지성 작가의 배우자 아내. 아니겠습니까? 네. 아내. 근데 들어가면은 다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부적절하고 두 번째로는 일단 여성 특히 이제 여성 정치인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이 외모 지상주의 접근이 맞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리고 여성을 폄훼하는 그런 낡은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것이고요. 당장 여기에 또 얼짱으로 언급이 된 뭐 배현진, 나경원 이런 분들도 여성 정치인의 역량을 외모로만 평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면서 이제 불쾌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송범장님, 김기현 의원이 이 말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이지성 작가 이러면서 이 작가를 두둔하는 듯한 했는데 어때요? 전체 맥락 보면 이해 여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전체 맥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예. 물론 그 전에는 뭐 당이 나갈 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들을 만한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질문에서 나온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작가에게 그 부인이 차유람 씨가 이게 국민의힘에 들어오는데 그 당신이 거의 뭐 강요를 했다시피 들어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어봐 줬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3명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부인까지 그 본인의 배우자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일일이 다 이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문을 다 들어보나 조금 전에 들었던 그것이나 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배 교수님. 네, 뭐 원칙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라면서 근데 강연자가 그것도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몰랐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박수치고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통제 안 되는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좀 뼈아픈 대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통제 안 되는 집단이니까 자신을 이렇게 사실상 해임까지 갔다. 예.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술 반입이 일체 금지됐던 국민의힘 연찬의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별도의 술자리를 가져가지고 또 논란이에요. 논란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글자입니다. 또 권성동 못 참는 술 어디까지 을지 술판 숙취정취 아월비백 아윌비백 아윌비백 영어로 한 거군요. 이준석이 돌아온다 이렇게 가려고 쓰셨어. 아윌비백.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한 줄 평도 역시 듣겠습니다. 연찬의 날에 가진 술자리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권성동 대표에게 보내는 4글자. 배정우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좌충 우돌.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네, 창의적으로 해달라요. 네.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창의적으로 안 되나 봐요. 네. 이어서 미스터 송 해주세요. 3, 2, 1. 삼진 아웃. 아이고 무서워라. 예.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파괴와 배정우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권 유턴하지 마. 자, 두 분은 문으로 직진해 주시고요.